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듯한 기분.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연봉, 번듯한 직함,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 분명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 연봉은 당장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목적 없는 항해는 결국 길을 잃게 만들듯이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방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버티게 하는 힘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슴 뛰는 목적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활력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그를 버티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설레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을 찾아 나아가세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경험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취감, 만족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을 버티게 하는 건 연봉이 아니라 당신만의 소중한 목적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목적을 찾아 힘차게 나아가세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샀는지, 심지어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까지. 하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혹시 남들과의 비교에 지쳐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끝없는 경쟁심만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했는지, 배우고 발전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채무법인 동심의 말처럼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작은 성공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었거나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물론 가끔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준모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세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살다 보면 때로는 말없이 버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일을 감당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이죠. 마치 겨울을 나는 나무처럼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다음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세요. 앙드레 지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오히려 침묵 속에 숨어 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길을 가세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당신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말없이 버티는 시간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매일 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버티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세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해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일까요? 상사의 만족은 분명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 상사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 자신의 꿈과 열정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진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탐구하고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나가세요. 나를 위한 투자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치를 잃어가면서까지 상사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빛나는 존재입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믿을 것이다. 나를 믿고 나의 길을 걸어가세요.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믿는 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나에게 잘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믿고 나의 가치를 실현하며 나만의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노력이 항상 정비례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땀방울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 승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처럼 때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건설업계가 안전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것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완치를 목표로 혁신을 거듭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갈 용기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삶이 있는 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후회하지 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인간관계 참 어렵죠? 사회적 동물이라지만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일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짐 캐리왈, 나는 사람들이 좋지만 인간은 질색이다. 공감되시나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처럼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직장, 가족, 친구, SNS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진 않습니다. 때론 감정 소모가 커서 지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리를 두세요.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정중히 거리를 두세요. 사적 관계나 SNS 활동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소통하세요. 오해는 관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솔직히 감정을 표현하되 비난은 피하세요.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려 노력하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죠. 비판은 벌꿀 한 방울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긍정적 소통은 관계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자기 관리에 힘쓰세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 운동, 명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넷째,
자신을 이해하세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 패턴을 파악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가족 치료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약물 치료나 인지 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정신건강은 소중합니다. 이제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좌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실력은 소문 없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꾸준히 갈고 닦은 당신의 잠재력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와 비범하게 만들죠. 지금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K조선이 미국 구남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미래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이 유망한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현대 경제 기업들이 M&A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처럼 협력과 융합을 통해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국민연금이 애플 주식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국내 ETF 시장은 끊임없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도체 업종 강세는 국내 주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벤 호건은 말했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꾸준한 노력과 준비는 성공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실력은 소문 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기회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성장하세요. 좌절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공으로 이끄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키워나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야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링컨은 말했죠. 나에게 나무를 베기 위해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쓸 것이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LSM 트론 인터넷 사례처럼 업무 매뉴얼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 정리하는 아이디어가 야근을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책상은 정리되어 있나요? AI와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당신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어시스턴트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에도 AI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야근을 줄여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야근을 줄이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야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효율성을 보여주세요. 세제 개편안과 같은 정부 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야근 감소 전략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야근 감소 성공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주인공입니다. 해외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야근 감소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당신의 야근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노력을 믿고 전략적으로 야근 없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까? 월급날 통장을 스치는 숫자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지만 곧 카드값과 생활비에 쫓겨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죠.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월급을 단순한 노동의 대가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소중한 자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탕진하는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내일의 거대한 숲을 이룬다. 월급을 아껴 쓰고 현명하게 투자하여 작은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월급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업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자유를 위한 자본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월급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월급을 자유를 준비하는 자본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쳇바퀴 굴리는 햄스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력서 칸을 채우려 스펙 쌓기에 얼마나 시간을 쏟을까요? 잠시 멈춰 나의 하루, 진짜 삶은 어디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요. 워라밸 외치지만 OECD 최하위 수준이란 현실은 씁쓸합니다. MZ세대는 워라밸 중시하며 유연근무, 특별휴가 선호하지만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전하죠. 하지만 좌절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일상을 채우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력서 빈칸 채우는 것보다 오늘 하루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음악 듣고 따뜻한 커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는 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시간 주권이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죠. 업무에 치여 잊었던 시간 주권을 되찾으세요. 퇴근 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운동, 독서, 새로운 취미도 좋겠죠. 워케이션이란 트렌드도 있죠.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며 재충전하는 겁니다. 잠시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일하며 영감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희망 연봉 이외에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달려가야 하죠.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가치도 잊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는 속담처럼 힘든 시간도 필요합니다. 좌절과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포기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이력서는 한순간의 기록일 뿐 나의 일상은 영원히 지속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스펙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고민하세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겁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이력서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당신의 일상을 채워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우리는 종종 일에 쫓겨 자신이 누구인지 잊곤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일은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일은 정말 나를 정의하는 전부일까? 일은 중요하지만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일은 우리를 증명하는 수단이지만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기 연주와 같습니다. 악기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지만 악기 자체가 음악은 아니듯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웹 검색 결과처럼 현대 사회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5년 사회 트렌드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MZ세대는 워라밸을 중시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채 축소, 플랫폼 경제 부상, AI 기술 발전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일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HRD 관점에서 기업은 구성원에게 일의 의미와 성장 기회를 제시하고 웰빙을 지원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조력자로서 개인의 성장과 워라밸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아 정체성은 우리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긍정적 자아 정체성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 확립에 중요하며 진로 탐색은 목표, 역할,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025년 사회 트렌드를 보면 기후변화, 사회적 리스크, AI 데이터 딜레마 등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부아, 토핑 경제 등 새로운 트렌드는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F.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노력과 용기 없이는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일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에 매몰되어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지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아가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매일 똑같은 하루,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의 의미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삶의 나침반은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강점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일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나요? MBTI나 VIA 캐릭터 검사를 통해 숨겨진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현재 하는 일과 연결해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일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일의 의미는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료들과 미래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답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려는 마음이 없는 조직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고 일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걸어가는 능력이다.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든 일상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 다들 쉽지 않으시죠? 매일 반복되는 업무, 인간관계 스트레스, 야근까지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맴돌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직장인이 결국 오래갑니다. 왜냐고요? 자존감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튼튼한 돛과 같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돛이 튼튼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존감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며 작은 성장을 발견하고 인정하세요. 타인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일지나 노트를 통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한 과정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자신을 얼마나 존중할까?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 생각, 행동을 실천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성취감을 얻으세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하세요. 명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회사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세요. 휩쓸리지 마세요. 동료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격려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세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을 통해 자기 통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존감은 당신을 빛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겨내세요. 2025년 직장 생활이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 채용과 실제 근로, 조건의 불일치, 높아진 물가의 점심값 부담까지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모두가 잘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때로는 잘 버티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공감하시나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다. 그래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부신 성공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채용 공고와 다른 현실, 높아진 물가에 짓눌리는 하루하루.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버텨나가는 힘이 될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연봉이나 직급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2025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버텨나갈 겁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잘하는 일보다 잘 버티는 방식이 중요하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세요. 혹시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이 조용한 사직이 오히려 여러분의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사직이 아닌 조용한 이직이라는 진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조용한 사직은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일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죠. 하지만 이건 마치 좀비처럼 서서히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회사도 여러분 자신도 말이죠. 대신 조용한 이직은 다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마치 스파이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업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세요. 묵묵히 실력을 쌓으면서 회사 내외부의 평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기회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다른 팀과 협업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퇴근 후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마치 자기계발이라는 엔진을 켜고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세요.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세요. 조용한 사직은 소극적인 회피일 뿐이지만 조용한 이직은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명한 방법이죠.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어려움 속에 숨어 있다. 조용한 이직은 바로 그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조용한 이직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지금 마음이 지쳐 있나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업무, 관계 스트레스. 어쩌면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좋은 직장은 당신의 마음이 건강한 곳이어야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2.5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도 감기처럼 알아차리고 돌봐야 하죠.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직장 스트레스입니다. 급여보다 정신건강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상사가 당신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배우자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를 때 화내는 사람은 대개 틀렸다. 당신의 상사는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이 아닌가요? 직장 스트레스는 삶, 가정, 인간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피로, 불면증, 두통,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지죠. 30대 직장인의 정신건강이 가장 위험하다는 통계는 경종을 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상담, 교육, 직업 재훈련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과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울, 불면, 불안, 이러한 문제들을 골든타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헨리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나아가세요. 당신의 마음이 건강한 그런 직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모든 게 멈춘 듯한 지루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지루함이 어쩌면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치 씨앗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지루함은 바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다. 지금 당장의 지루함에 압도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에 지원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평소에 품었던 작은 호기심을 따라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루함은 당신을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이끄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성장했고 팀원들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지루함은 당신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 밤샘 코딩으로 에러를 해결했던 순간들을 잊지 마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맛보았던 경험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루함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삶이 늘 즐겁고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의 지루함은 당신을 더욱 멋진 미래로 이끌어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돌도 굴러가면 박힌다라는 속담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지루함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은 지금 위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약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죠. 저도 그래요. 매일 똑같은 일상,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업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직장 생활도 결국 기술이라는 거 아시나요? 처음엔 서툴고 어렵지만 배우고 익히면 점점 능숙해지는 기술 말이죠.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야근은 일상이고 상사 눈치 보는 건 기본 옵션. 인정합니다. 씁쓸하죠. 드라마 미생 보면서 폭풍 공감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잖아요. 쿠팡 플레이 직장인들 보면서 빵 터지는 것도 결국엔 현실 반영이니까요. 편하게 이야기하라면서 불편해하는 상사, 혁신을 외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회사. 아이러니 투성이죠. 하지만 좌절만 하기엔 우리의 젊음이 아깝잖아요.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 탄생과 내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가 있다는 뜻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갈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계속 배우세요. 엑셀 함수 하나라도 더 익히고 보고서 작성 스킬도 업그레이드하고 인간 관계 맺는 법도 배워나가세요. 어쩌면 우리의 직장 생활은 대학 전공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는 학교인지도 몰라요. 배우고 익히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직장이 천국 같을 순 없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전문가가 되면 적어도 지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알게 될 거예요. 스킬이 늘면 스트레스도 줄고 인정도 받게 되고 연봉도 오를 수 있겠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의 든든한 선배, 멋진 상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퇴근 후 맥주 한잔 마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내일 또 배우고 성장하는 나를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직장 생활은 기술입니다. 계속 배우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어쩌면 즐거워질지도 몰라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직장 생활 다들 어떠신가요? 야근, 회식,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 정말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직장 생활은 체력전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자라는 주제로 함께 공감하고 힘을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결국 회사가 직원을 얼마나 생각하고 지원하느냐가 직원의 건강, 더 나아가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김미경 강사님의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직장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정말 어마어마하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웃고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잖아요. 다큐프라임에서는 자살률 1위인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갑질 문화에 자존감을 잃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소모되는 불안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건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용자분은 주치의 제도도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 건강존을 만들어 약을 챙겨 먹고 건강검진 때 만난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공도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힘든 하루,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일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헌신했던 조직에서 변화를 느끼기도 하죠. 내가 이 직장에 모든 것을 걸었나? 자문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직장은 커리어의 종착역이 아닌 정거장일 뿐입니다. 짐 론은 말했습니다. 직업은 생활비를 벌게 해주지만 커리어는 삶을 제공한다. 직장은 삶의 전부가 아니며 더 큰 가능성을 향한 발판입니다. 2025년 직장 커리어 트렌드는 이러한 관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업들은 직무 능력 중심 채용, 중고 신입 선호, 유연 근무제 도입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사이드 잡, 파트타임, 스킬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커리어를 쌓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퇴사를 두려워 말고 변화를 시도하며 가능성을 탐색하세요.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은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는 무대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에 갇히지 말고 배우고 도전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커리어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떠올리세요.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세요. 당신의 꿈은 당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직장은 당신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20대, 짧은 연차,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짧기에 더욱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보면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거예요. 마크 트웨이는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더 후회할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떠나세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20대 직장인들이 소중한 남은 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행을 떠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떠나는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죠. 태국 치앙마이, 일본 나고야.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설레지 않나요?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유럽 여행을 예로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단순히 짐을 꾸리고 겉으로 보이는 준비를 하는 것 이상으로 내면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정신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이 모든 경험은 틀림없이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겁니다. 완벽한 준비는 처음부터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틈만 나면 일단 떠나세요. 튼튼한 정신력과 편안한 운동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진보다는 생생한 동영상으로 현장의 소리와 분위기를 담아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해외여행은 단순히 즐거운 경험을 넘어 외국어 학습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강렬한 자극을 받고 긍정적인 학습 동기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죠. 마치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고 강조한 것처럼요. 혹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여행 자금을 마련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짧은 연차, 하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배움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세상을 바꾸는 열쇠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분명 후회 없는 멋진 20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 한 권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출근길, 헛되이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SNS를 보거나 잠을 청합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책을 펼쳐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더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붐비는 지하철, 소음,
부족한 잠 때문에 책에 집중하기 어렵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하철이라는 제한된 공간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오히려 독서에 몰입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출근길 지하철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활용입니다. 왕복 12시간의 통근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꾸준히 독서에 투자한다면 한 달에 상당한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단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러면 가난을 한탄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시간을 금처럼 아껴 쓰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 주변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팁들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책을 접하고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나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7일 챌린지처럼 짧은 기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블로거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받아 독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블로거는 7일 동안 출퇴근길에 책을 읽으면서 책의 재미를 다시 느끼고 덜 조급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지하철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출근길 지하철 독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식, 사고력, 감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부터 출근길 지하철을 여러분의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어쩌면 지금이 잠시 멈춰설 때인지 모릅니다. 2025년 대잔류 시대라지만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나는 용기는 여전히 빛납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연봉보다 성장과 자율성을 중시한다죠.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시대. 억지로 참고 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채용 시장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AI 인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깨우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퇴사, 나쁘지 않습니다. 워라밸을 지키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슴 뛰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더 멋진 일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처럼 퇴사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들었던 시간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좌절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세요. 당신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퇴사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을 만나는 가슴 벅찬 시작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힘내세요. 팀워크, 좋다고 하지만 때론 숨 막히죠.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압박감, 부담될 때 없나요? 모두 같은 방향만 보며 달리는 경주마 같을 때도 있죠. 오늘은 팀워크의 새 시각, 현명한 거리두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비대면 시대, 팀워크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 업무 방식 거리두기 모두 중요해졌죠. 소통 부재, 오해, 소외감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함께 강박에서 벗어나 각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정기 화상회의는 좋지만 모든 팀원이 모든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까요? 핵심 멤버만 참여해 효율을 높이고 나머진 결과만 공유해도 됩니다. 명확한 소통 가이드라인은 필수지만 모든 연락을 즉각 주고받아야 할까요? 각자 업무 스타일에 맞춰 소통 빈도와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공감은 중요하지만 모든 팀원 감정을 일일이 헤아릴 순 없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지나친 감정 소모는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함께 뭉치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명하게 흩어져야 제대로 뭉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자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적절한 거리를 둘 때 진정한 팀워크가 발휘됩니다. 팀원 각자가 편안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고 누군가는 활발한 소통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팀워크는 맹목적인 따름이 아닙니다. 때론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각자 공간을 존중하며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욱 강력한 팀워크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팀워크는 현명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쳇바퀴 같은 하루에 지쳐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엄습해 오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1%씩이라도 성장한다면 결국 경영자가 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고민에 빠질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2023년 10월 기준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톱 10을 살펴보면 업무 스트레스 과다, 커리어 개발 방향성 부재, 이직 고민, 불공정한 평가, 대인 관계의 어려움, 워라밸 부재, 급여 불만족, 업무 흥미 저하, 미래 불안감, 진로 고민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을 해결하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주 작은 노력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의 성장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장이 매일 꾸준히 이어진다면 1년 후에는 37배나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7배,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나요?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책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1%씩 성장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결국에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경영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1% 성장의 힘이 발휘됩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만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분야의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외국어 단어 하나를 외우거나 업무 관련 지식 하나를 더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경영자의 자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루 1%의 성장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일 잘하는 건 기본이죠. 하지만 일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 말에도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링컨은 마른 꿀벌과 같다. 꿀도 만들지만 침도 쏜다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우리의 말은 달콤한 관계를 만들 수도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소통 전략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경청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공감하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통해 이해를 높이세요. 칼 로저스는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전문 용어는 자제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짧고 굵게. 셋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비판적인 말투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꿀 한 방울이 식초 한 통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세요. 이메일, 메신저, 대면 미팅 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통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간단한 업무, 지시는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건설적인 피드백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은 선물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직장 내 소통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동료들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통은 곧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략적인 말 한마디로 더 멋진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혹시 지금 회사의 평가에 짓눌려 힘겨워하고 있나요? 숫자로 매겨지는 점수에 좌절하고 어쩌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세요. 회사의 평가는 당신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고 무한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회사 평가에 불만을 느낍니다. 투명하지 않은 기준, 불공정한 보상, 잦은 변경 이런 문제들은 당신의 열정을 꺾고 자존감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평가는 단지 평가일 뿐 당신의 가능성을 가두는 족쇄가 아닙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의 의심뿐이다.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당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세요. 회사의 평가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고객의 칭찬, 동료의 인정, 스스로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합니다.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당신의 노력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을 믿는 힘이 중요합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들의 것이다.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회사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